안녕하세요. 타이거 그래프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조현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신에 나오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하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그리고 현실 세계는 솔직히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망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의 RDB에서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태블러, 한마디로 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인이라든지 포링키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연결, 현실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시스템, 데이터의 세계로 가져올 때 어느 정도 표현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현실의 연결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리고 데이터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면은 일단 네트워크, 연결을 말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키밸류 형태, 다큐멘트 형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형태, 이제 여러 형태를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데요. 관계형은 범용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특정 데이터베이스들은 그것과 다르게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드 된, 한마디로 데이터 인제스션이 로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올 때, IoT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인서트를 강렬하게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릴레이셔널에서 필요한 ACI들을 어느 정도 살짝 포기하고 그 요건을 맞춘다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연결 데이터에 최적화된 자료 구조와 그것의 퍼포먼트를 최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DB에서 어느 정도의 연결을 구사하고 있으나 그게 제한적이라면은 연결을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형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사이를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를 표현할까 할 때는 그래프로 넘어와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어떤 반영을 우리의 모델에도 할 수가 있고 서비스와 데이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국내에서는 물어보시는 건 관계형 DB와 그래프 DB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관계형 DB에서 그래프 DB로 옮겨오는 건 테이블을 버텍스로 옮겨오고 포링키와 조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엣지로 표현하는 형태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단은 RDB 형태의 데이터를 옮겨놓고 그래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모델과 스키마를 15%에서 한 20% 정도 변경을 하여주면은, 최적화를 시켜주면은 어렵지 않게 그래프로 넘겨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관계형 DB에서도 이미 연결이 끊어져 있다. 우리 연결을 잘 모른다. 데이터 품질이 안 좋아서 연결이 안 되네. 그 데이터는 그래프로 연결 때 어느 정도 데이터 품질 문제,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로 옮겨올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2%, 3%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97%, 98%의 데이터를 넘겨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보다는 일단 넘겨와서 보는 게 훨씬 더 플러스적인 요소가 강하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테이블의 데이터를 담게 되면 사실은 끊어서 담아요. 끊어서 담다 보니까 사실은 연결 자체를 데이터 설계자 또는 쿼리 전문가, 어떤 테이블을 어떻게 잘 연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개 테이블, 5개 테이블, 7개 테이블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 심지어는 10개 테이블, 3, 40개 테이블을 연결하는 경우도 실제 현장에 있는데 그러한 연결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데이터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잘 담아놨는데 왜 우리 조직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가? 제대로 된 설계자, 데이터 모델러, 그 다음에 테이블의 어떤 SQL 디벨로퍼 이런 분들만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면은 그래프 DB로 넘겨오면은 설계가 필요 없느냐? 설계 필요합니다. 대신에 한 명의 뛰어난, 소수의 뛰어난 모델 스키마 설계자가 설계를 해놓으면은 실제 사용자, 현업 담당자, 업무 담당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생각하고 들어와서 1차 관계, 2차 관계, 3차 관계, 테이블이 15개 조인이 되어 있던, 3개가 조인이 되어 있던 1차 관계, 2차 관계, 3차 관계가 어떻게 조인이 되어 있던 나는 누구를 조사하고 싶다라는, 누구를 알고 싶다라는 네트워크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현업 담당자들이 굳이 어려운 SQL이라든지 DB의 설계를 몰라도 조회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에서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려고 있으나 장벽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AI라든지 ML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걸 써서 하는데 사실은 퍼포먼스는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왜라는 거에 답을 못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쫓아갈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래프는 그려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explainable AI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가 생성되었으면 그 피처를 또 그 선택된 대상을 기준으로 그의 그래프가 1차, 3차, 5차를 다 그려낼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한 번에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연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그래프로 일단 연결된 걸 보여주면 아 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게 explainable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사용자부터 저희가 RDB를 쓰면은 1대 N대 N으로 이런 식으로 1대 1대 N대 1대 1의 형태로 이렇게 N이 D에 있는 방식으로 조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계정을 사용하고 그 계정에서 어떤 결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결제가 그 전에 어떤 계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계정은 역방향으로 어떤 사용자의 것이었으며 또 추가로 어떤 전화번호에서 어떤 디바이스와 그리고 실제로 또 사기와 또는 믿을 수 없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스코링을 해서 리스크가 높은 어떤 그런 정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필 때 1차 관계, 2차 관계, 3차 관계, 4차 관계, 5차 관계, 7차 관계 또는 10차 관계 심지어는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봐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레이턴시 없이 고객에게 반응을 주고자 할 때 그럴 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될 수 있고요. RDB는 이것까지는 잘해요. 사용자에서 계정에서 결제 그런 다음에 역추적을 해서 계정과 사용자 전화번호 이 모든 것을 연결하려 한다. 그러면 RDB가 연결은 잘하지만 범용적인 수준에서 잘하는 거지 그래프처럼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RDB에서 메모리를 버퍼로 써서 핫 데이터를 캐시 히트 레이쇼를 높여서 빠르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서비스할 수 있다면은 그래프DB는 좀 더 빠르게 대부분의 데이터를 사실은 메모리에 올려서 더 나은 퍼포먼트, 그 다음에 인덱스를 타고 테이블을 탐침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자료 구조 자체가 그래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메모리 퍼포먼트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RDB와 다르게 특수화된 목적, 특별히 연결이라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연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타겟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사기 감지는 이러한 어떤 채널, 경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건, 사고는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또는 그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계를 다 조사해보자. 이럴 때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병목 지점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결 그래프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네트워크 그룹은 서로 연결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가족 간의 통화를 하면은 이 통화 시간은 지속적이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이며 이러한 어떤 안정화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사기가 아닌 그런 걸 잡아서 팩토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폼피싱이라든지 우리한테 막 광고 마케팅이 온다. 그러면 이들은 특정 다수 또는 전화했다가 또 1개월 뒤에 전화하고 또 일주 뒤에 전화하고 2분 통화하고 3분 통화하고 10초 통화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다발적으로 보내고 거기서 누군가가 걸려들거나 호킹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좀 길게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안정화된 그룹이냐 그 그룹에 통화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그 아웃사이더 그룹에서 전화가 오는 거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러한 사실은 VOC라든지 이런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고객이 연락 왔을 때 그 연락 온 사람의 모든 정보를 누군가가 보고 한눈에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업무 처리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명을 처리하거나 20명을 처리할 때 걔를 2분의 1,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정보를 끊어진 상태로 보지 않고 한 번에 보고 판단해서 의사결정하고 통합적인 결정을 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업무를. 그러한 부분들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이버후드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은 데이터는 네이버후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많은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분석가들이 할 때는 분석하고 돌리고 쳐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의 정보 플러스 저라는 사람이 일으킨 행동 로그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라는 사람을 규정한다면은 여기에 네이버후드, 저라는 사람의 친구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특정 그룹이나 집단에 속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그룹과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게 1차라고 한다면은 제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보고 판단을 하겠다. 조윤기라는 사람을 판단하겠다.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이 좀 더 규명이 되겠죠. 저라는 사람의 가족, 저라는 사람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의 자녀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넣는다면은 저라는 사람을 총칭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후드 데이터를 AI나 머신러닝의 피처로 추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은 피처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할 거냐라는 범위가 끊어져 있었다면은,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피처가 이 사람한테 이 분석을 할 때 모델을 만들 때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많은 리소스를 드립니다. 물론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전처리든지 연결을 맞게 하는 거, 데이터 검증 이러한 것들도 많이 들지만은 또 모델을 만드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델을 만들 때 어떤 피처들을 넣어서 이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피처를 더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델은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모델을 만들 때 만약에 기존의 방식으로 10가지, 15가지, 20가지 피처를 넣었다면 그걸로 만들지 못했던 좀 의미 있는 네이버후드적인 의미의 데이터를 넣는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관점의 새로운 데이터의 피처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사용했더니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라는 논문 리서치들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그래프를 사용하고 노드 임베딩, 그래프 임베딩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 디텍션을 통해서 커뮤니티 아이디까지도 넣어가지고 뭔가 피처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접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내가 그래프DB를 이제 사용하고 무엇인지 두드려보고 노크하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떤 선발주자가 그걸 사용할 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잘 정리된 그 RDB의 데이터가 한쪽 편에 있다면은 다른 한쪽 편은 좋아하든지 생하든지 이걸 우리가 이 꽃이 아름답네라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현실을 반영해서 그래프DB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RDB로 넘어온다면은 엑셀 형태에 담는 거기 때문에 조각 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수를 재고 측정하고 낱개로 뽑고 이런 거에는 잘하지만은 연결된 데이터 그 자체로 가지는 풍미 또는 어떤 취향, 어떤 색감 이러한 것들의 데이터적인 느낌, 그러한 것들이 더 살아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RDB 스키마와 그래프 스키마는 테이블에서 버텍스와 연결을 엣지로 담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프 스키마를 설계하다 보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나요. RDB의 본질은 테이블, 엔티티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본질이라는 커스터마라는 본질의 인스코프, 아웃스코프, 여기에 들어와야 될 데이터와 안 들어와야 될 데이터의 엔티티의 정의와 그 엔티티를 정의한 다음에 그의 속성으로 1대1의
컨셉으로 될 수 있는 속성들이 커스터머 속성에 붙을 수가 있겠죠. 1대 N으로 되는 건 연락처 같은 거예요. 연락처가 여러 개 생기다거나 그러면은 그 본질 커스터머의 속성이 아니라 그 본질이 has, 가지고 있는 어떤 부차적인 1대 N으로 연결되는 걸로 뽑는다면은 이제 이러한 관점이 RDB에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정보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와 그 중심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회해서 트래버스라고 하는데요. 순회해서 연결해서 볼 것인가 이 관점으로. 그 다음에 커스터머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커스텀이라는 엔티티 버텍스가 있으면은 이의 속성,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정보가 어떤 중요한 속성으로 떠오른다. 아니면은 버텍스들, 어떤 데이터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데 의미가 있고 뽑아서 보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버텍스 레벨로 올려서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그래프 스키마에는 있지, 광경 DB와 그래프 DB 스키마가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그래프적인 요소를 조금 더 녹여서 좀 더 리콰이어먼트 최적화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 피처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은 피처를 다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태블로 형태로 다 셀을 만들어서 쪼개놓은 거라면은 그래프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연결을 해놨다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후드를 쉽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후드를 볼 수 있다는 말은 나라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보를 나라는 사람을 규정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 1, 2라는 숫자를 담았다면은 나라는 0 출발점으로부터 1차 관계에 있는 사람들, 2차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1차 관계의 0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모델을 돌렸을 때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1차 관계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더 넣었을 때, 2차 관계까지의 데이터를 더 인풋으로 넣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규정 짓는 정의가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모델이 이해했다. 그 말은 뭐냐면 추천을 해주거나 그 다음 뭔가 액션을 하거나 넥스트로 이 사람이 뭘 살 것 같은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센트럴러티예요.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스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걸 측정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있죠. 센트럴러티 알고리즘에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구글에서 웹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를 고객이 조회하고 들어왔을 때 검색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가장 그 검색어, 고객이 왜 이것을 검색하지라는 그 의중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찾고 싶은 것을 상단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알고리즘들을 사실은 구글이 잘 썼잖아요. 페이지 랭크. 그 알고리즘을 저희 거에서도 바로 돌릴 수가 있도록 이미 GSQL로 코드가 짜져 있어요. 인풋 파라미터만 맞춰가지고 넣어주면은 웨이트 가중치만 넣어주면은 저희 거에서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이 5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그 1000만 명의 그 연결된 엣지를 보고 웨이트를 돌려서 이러한 센트럴리티를 잡아줄 수 있다. 다음은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디텍션이 매우 좀 헤비한 워크로드입니다. 왜냐하면은 루베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에 대한 가중치,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2차 관계인 그걸 컴퓨테이션 한 다음에 또 2차 관계에 있는 그것과의 또 인터랙션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해서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늘렸을 때 이 반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반복과 현 단계의 반복이 더 이상 퍼포먼스에 큰 변화가 없다 할 때 멈추는 식의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저희가 몇 차까지만 돌려라. 보통은 몇 차, 우리 알고리즘은 한 5차 또는 10바퀴, 15바퀴 돌리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거기서 직접 멈출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네이버후드에 대한 피처를 타이거 그래프에서 저희 타이거 그래프는 스케일 아웃이 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패럴렐 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메모리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디텍션, 센트럴러티, 클로즈니스 이러한 피처들을 추가해서 ML에다가 녹여 넣는다면은 여러분의 피처가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논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검색해 보면 리서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기술이 전파되는 느낌이 있고요. 국내에는 약간 좀 한글화라든지 이런 랭귀지 배리어를 넘어서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곧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을 추가로 머신러닝에 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안 쓰던 데이터, 근데 의미 있는 피처들을 만들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이거 그래프가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되는, 한마디로 노드를 하나를 쓰다가 3개로 늘릴 수 있고 3개를 5개로, 5개를 10개로. 그래서 이제 저희 본사에서는 이미 수십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러닝을 돌리는 걸 이미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분산 DB라는 것은 그냥 노드를 늘렸다는 컨셉이 아니라 모든 노드가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가 한 대 있든 3대 있든 5대 있든 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리퀘스트를 던지거나 AI ML 모델을 던지거나 이럴 수 있죠. OLTP 쿼리를 돌려서 빨리 결과가 나오는 거 하나, OLTP 트랜잭션과 올랩성으로 AI/ML 묵직한 묵직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오는 결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분산 DB, 온전한 분산 DB여서 하나의 알고리즘 쿼리,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디텍션 루벤 알고리즘을 돌린다 그러면은 서버가 5대다. 그러면 서버가 5대고 10억 건이다. 그러면은 n분의 1씩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이어빌리티, 이 가용성 같은 게 있으면은 복제본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5대 노드에 10억 건이다 그러면은 5분의 1씩 각 노드가 2억 건씩 갖고 있어요. 각 서버가.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돌 때 패럴렐 프로세싱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2억 건에 대한 알고리즘이 돌고 그 결과를 하나의 그 트랜잭션 매니징하는 특정 노드 하나에게 그 네트워크 포워딩하는 양을 줄여서 던져줌으로써 다시 한번 최종 컴퓨테이션에서 결과를 줌으로써 분산 DB답게 일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MySQL이나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셨으면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릴 때 특정 서버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정 서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일 수 있냐면은 저희가 샤딩을 해놓는 방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샤딩된 서버들끼리 알고리즘을 돌릴 때 하나의 클러스터 컨셉이 아니라 샤딩된 노드 하나에서만 알고리즘이 돌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이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연결된 데이터에서 이러한 피처들과 이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이러한 거예요. 제가 출발점인데 0차인데 0차가 이제 프로드 디텍션이에요. 금융권에서 이제 트랜잭션을 돈을 보내는 건데 A가 돈을 보내는데 A의 1차한테 보내고 2차한테 보내고 3차가 받았는데 한마디로 저는 1차들한테 돈을 보낸 거고 1차들은 2차들한테 돈을 보낸 거고 2차들은 3차들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세탁이나 이런 관점을 잡을 때는 이 3차 단계, 1차나 2차에는 숨어 있는데 1차나 2차를 통해서 보내진 돈들이 사실은 50%가 1차, 2차에 나타나지 않은 3차에 있는 Y라는 어떤 특정 계좌나 사람에게 보내지는 정도를 그래프DB로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래프DB가 기존의 RDB와 다르게 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타이거 그래프에는 이러한 그래프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을 이미 GSQL로 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스키마에 필요한 속성들을 세팅하고 저희 타이거 그래프에 그 짜진 코드를 넣어서 인풋 파라미터만 맞춰주고 알고리즘을 바로 돌릴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퍼포먼스 커스터마이징하고 코드 조금 수정하거나 어떤 그러한 것들은 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은 쉽게 돌릴 수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건 이제 타사의 성능 벤치마크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10기가, 20기가 이런 작은 데이터는 사실은 프로덕션이라고 보진 않고요. 한 프로덕션 서비스 레벨에 한 500기가, 1테라, 2테라 이러한 데이터로 LDBC라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스탠다드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 타이거 그래프가 그래프에서 잘 나와야 되는 성능 마크에 있어서
타 제품과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엔지니어로서는 이런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는 메모리 에피션티한 저희가 그 맵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external ID, 한마디로 외부의 PK 값을 우리의 internal ID, 메모리에 올릴 때 최적화된 uint64라는 숫자형 구조로 데이터를 줄인 다음에 메모리 상에서 수억 건, 수십억 건의 노드와 엣지를 갖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과 분산 아키텍처, 처음부터 분산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저희 대표님이 데이터베이스 쪽 박사님인데 이제 트위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걸 만들다가 나와서 이 제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대 용량 데이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설계가 되다 보니까 마켓에 제품 출시는 늦었지만 강력하게 분산이 잘 되는 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더 붙이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8대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이제 선형, 이게 스케일 아웃이 선형으로 된다 그러면은 대략 늘릴 때 감쇄율이 적어야 돼요. 성능에 대한 감쇄율이. 근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8대까지 만들었더니 1일 때 1을 뿜어내는 강도에서 8대일 때 한 6.7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더라. 이 정도면 상당히 리니어 스케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모를 시연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건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이제 도입 검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있게 보실 수 있는 사항, 이제 이러한 문의들을 많이 이제 고객사나 이제 잠재 고객에서 이제 또는 이러한 걸 하고 나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POC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CSV 파일로 우리가 쉽게 그냥 RDB에서 떨어뜨려서 일단 되는가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스트리밍을 하든 이제 끊어지지 않는 이렇게 심리스한 형태로 데이터를 넘기고 싶다. 그런 건 이제 커넥터들이라든지 어떻게든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POC라는 것을 계속 해온 세일즈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 쉽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적은 리소스를 들여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도입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유스 케이스를 하나 선정하고 뭐 RDB에 뭐 수백 개 테이블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핵심 테이블들, 주요 테이블들, 그래프로 연결해서 보고 싶은 테이블들을 5개든지 10개든지 15개든지 압축해서 걔네들을 원천 데이터 그대로 그냥 내리면 됩니다. 건수가 너무 많으면은 특정 기간을 줄여가지고 내려서 CSV 파일로 그냥 전달 주시면은 타이거 그래프 내에서 연결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받아서 그 연결 데이터 그냥 저희가 바로 올려서 연결된 데이터로 그래프를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파일럿 형태로, POC 형태로 무엇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요건을 범위를, 스코프를 정해서 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솔루션 도입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맞는 거다 아니면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러한 판단이 나오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꼭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실 때 좀 큰 데이터를 돌려볼 필요가 꼭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택하는데 적은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은 솔직히 그건 제대로 된 POC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려고 3기가, 5기가, 10기가짜리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묵직한 성능 테스트, 우리가 프로덕션 갔을 때도 우리가 POC한 대로 갈 수 있느냐를 말할 때는 300기가, 500기가, 1테라 정도를 좀 뻥튀기 시켜서 테스트 해보도록 그래서 측정해 보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안 쓴다라는 것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건 뭔가 좀 어렵기 때문이고 낯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도 커스텀 아이디 하나를 찍고 내가 어떤 정보를 찍고 들어와서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래프 DB를 통해서 조직의 데이터 활용이 좀 어려웠었다면 기존에 조직에 내재할 때 그래프 DB를 도입하는 것은 큰 효과와 기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타이거 그래프의 기술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